이 사람 뭔가 좀 탈루했네? 이 사람 뭔가 탈세했는데? 고가의 자동차를 취득한 거 이거 진짜 위험해요. 뭐 포르쉐 같은 거 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만 들어도 좀 소름 돋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세무조사를 많이 나오는 타이밍이 국가적으로 좀 위급했던 시기에는 세무조사가 보통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잘 지나고 나면은 이제 보통 세무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2, 3년간 조사를 나오지 못할 정도로 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냈잖아요. 잘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조사가 좀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때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저는 23년도 들어오면서 올해는 좀 조사 나오겠다는 예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주변에 계신 다른 세무사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조사 너무 많이 나와 막 소명서 너무 많이 날라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무조사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일단 세무조사는 원래 그렇게 급작스럽게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나오더라도 서면 통지를 항상 해줘요. 15일 전에 세무조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니까 좀 준비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으로 조사 나갈 거니까 좀 대응 준비는 해두세요. 막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뭐 조사관들 우르르 몰려온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럼 거의 드라마 같은 일들이고, 첫 번째 정기조사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법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종, 규모, 경제력 뭐 이런 걸 고려한대요. 이런 걸 고려해서 4년 동안 세무조사 안 받았으면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뭐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랜덤 추첨이에요. 랜덤으로 추첨하는데 이 사람 너무 조사 안 받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뭐 로또 번호 뽑듯이 뽑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그 동네에서 이렇게 장사하는데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연매출 3억 이하의 법인 사업장 또는 복식장부 이하 규모의 개인 사업장은 조사하지 않는다. 복식장부,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3억, 제조, 음식점 같은 경우엔 연매출 1억 5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연매출 7,500 이하인 경우에는 이 정기조사 대상에서 이제 배제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으로 추첨해도 이 정도 규모 이하의 사업장은 세무조사 리스크는 없다. 이게 세무조사도 사람이 투입되잖아요. 공무원이 투입되고 나갔어요. 건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나갔을 때 건수가 발생될 만한 곳들 위주로 나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규모 이하의 사업장은 1차적으로 이제 대상이 안 된다. 근데 그 대상이 되더라도 좀 규모가 있는 곳들 위주로 많이 나간다. 제가 이제 세무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연매출 10억 이하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와도 대부분 50억 이상, 100억 이상 털어서 먼지 날만한 곳 이런 것들 위주로 나가니까 정기조사에 대한 위험은 많지 않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조사가 위험해요. 비정기 세무조사. 이건 혐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제외시켜주는 요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국세청에서 혐의를 포착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좀 탈루했네? 이 사람 뭔가 탈세했는데? 이렇지 않고서는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 누적이 될 수가 없는데 이런 혐의들이 막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비정기 조사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더 많아요. 더 얘기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자금 출처 조사, 그리고 자료상 조사, 그리고 기획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주로 접할 수 있는 비정기적인 세무조사, 국세청에서 이미 탈루 혐의를 포착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제일 무서운 게 자금 출처 조사예요. 이게 진짜 많이 나오고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도 대응해주고 있는 게 이 케이스예요. 자금 출처가 왜 나오냐? 뭐 직업, 나이, 아니면은 뭐 소득 발생했던 그런 누계액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재산을 취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로 들어볼까요? 사업을 하세요. 1년에 내가 소득세로 신고한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인데 5년 동안 잘 누적하면 우리가 1억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억으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부동산을 샀대요. 대출도 없이 은행권에서. 그러면 지금 4억의 공백이 뜨잖아요. 이거 무슨 돈으로 샀냐? 두 가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소득세 누락했다. 아니면 부모가 증여해줬다.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걸 국세청이 참 잘 포착한다는 거예요. 요즘 전산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국세청이 납세자보다 납세자의 소득 범위 그리고 납세자의 재산 범위를 더 잘 알아요. 국세청이. 그냥 실시간으로 보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금 출처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왼쪽, 오른쪽. 왼쪽에는 재산 취득한 행위, 부동산 산 거, 특히 이런 거 부동산 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고가의 차량,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차량 산 거, 자동차 산 거, 그리고 5년 동안 카드 쓴 거, 5년 동안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거, 여러 가지 등등등등 딱 재산 취득한 거, 지출한 거 이렇게 떠요. 그 오른쪽에 사장님이 그 세금 신고했던 거, 5년 동안 신고했던 소득액의 총액,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포착해요. 대출 받았던 거, 대출 받아서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출 받았던 거, 그리고 혹시나 부모한테 증여세 신고했던 거 있으면 증여세 신고했던 증여가액, 이렇게 딱 놓고 비교해요. 왼쪽 오른쪽. 왼쪽이 훨씬 크겠죠? 그러면 이만큼 빈 거예요? 이거 뭐냐? 라고 물어보는 게 자금 출처 조사예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대부분 걸린 거거든요. 이유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런 행위 없이, 증여세 신고도 없이 이렇게 고액의 재산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고가의 자동차를 취득한 거. 이거 진짜 위험해요. 뭐 포르쉐 같은 거 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정당하게 돈 벌어서 정당하게 세금 신고한 걸로 사시면 괜찮은데, 이거를 고가의 포르쉐 막 이런 거 사신 거 안 돼요. 그리고 대출을 갑자기 고액으로 상환했다. 이런 것도 위험한 거예요. 차 걸고 빵 해서 이기에서 차 따는 거 다 걸려요? 다 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다 걸려요. 도박하신 거 그 세금 신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정기조사로 유명한 게 이제 자료상이에요. 이게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 감독님한테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돈 드리는 건 괜찮죠. 근데 촬영을 안 했어요. 감독님 혹시 자료 좀 남아요? 혹시 뭐 이렇게 그 매출 들 끊어주신 거 있어요? 그럼 나한테 좀 끊어줘요. 내가 부가세만큼 줄 테니까 자료 좀 끊어주세요. 이게 자료상이에요. 실제로 물건을 사지 않았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는데 세금 계산서만 사오는 행위, 이게 자료상이거든요. 이것도 진짜 많이 걸려요. 예, 요것도 세무조사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유인 요소가 많이 되는 게 대부분 이제 우리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식자재 같은 거 이제 실제로 거래하는 거에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자료로 막 몇천만 원씩 땡겨왔어요. 그럼 부가세가 막 팍팍 주니까, 소득세 비용 처리도 막 되니까 좋았어요. 옛날엔 종이로 끊어주고 그게 막 수면 위로 드러날 일도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료상으로 끊어주는 매출처에 대한 파악을 잘해요. 제가 매입 자료를 사온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일일이 타겟 삼지 않아요. 국세청은 그 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 판 사람을 가서 그냥 두들겨 패요. 그러면 그 계산서를 내가 팔았고 산 사람에 대한 리스트를 싹 뽑아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매출처 합계표 리스트가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그 사람을 탈탈탈 털면은, 통장 계좌 탈탈 털면은 실제로 돈 들어온 거, 실제로 물건 나간 거, 이런 게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사를 하면은 역으로 그 자료를 산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정당한 매입 자료를 구비하는 건 너무 좋은 행위. 그건 적격 증빙, 세금 절세의 가장 포인트지만, 내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자료상으로만 구입한다? 특히나 세금 계산서를 가짜로 수취했다? 이건 가산세가 굉장히 커요. 이런 걸 우리가 가공행위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가산세가 내야 될 세금의 40%가 붙어요. 40%. 내가 원래 1,0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가산세만 400만 원이 붙는 거예요. 그럼 내 세금이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됐죠? 여기에 이자가 또 붙어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세금이 1,500, 1,600, 1,700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진짜 이거 세무업계 하다 보면은요, 1년에 진짜 한 10몇 번 터지는 것 같아요, 이런 조사들은. 그래서 요즘 음식점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자료상 조사 조심하자. 세 번째, 기획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 올해 2월 달에도 대대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번 했어요. 타겟 잡는 거예요. 어떤 업종, 어떤 계층, 어떤 뭐 지역, 이렇게 해서 여기 좀
탈루 혐의가 좀 보이고 여기는 좀 조사를 좀 대대적으로 해야겠다. 그럼 국세청이 타겟에 딱 잡아요. 이번에 했던 게 이제 연예인도 이번에도 탈세했다고 세무조사 기사 엄청 많이 나왔죠. 이제 고액 소득자들인데 세금 탈루가 많이 일어나는 업종이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그 업종 딱 세팅해놓고 기획조사 들어갔죠. 예. 이때 그 세금 걷어들인 액수가 천문학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 내가 좀 너무 고소득자다, 좀 국세청의 타겟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것들 좀 미리미리 좀 대응하시고 안전한 신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시로 한번 들어다 보면 연예인들 분들은 이제 세무조사 받고 탈세 혐의 받으면은 굉장한 이미지의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금 안전하게 신고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나요. 그냥 생으로 신고하세요. 탈세가 아예 안 붙을 수 있게, 혐의 자체가. 그렇게 신고하는 것도 저는 그 업종에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조사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주시고 미리 대비하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거 안 나오는 거. 내가 대상에 선정이 안 되게 평상시에 신고 기간 내에 잘하고, 너무 무리하게 신고하지 않고 내가 업종 평균보다 너무 과소하게 신고하는 것도 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종 평균에 잘 맞게 정기에 신고하는 게 가장 큰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말만 들어도 무서운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세무조사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받는 사람은 정말 피말리고 그거를 대응해드리는 우리도 피말려요. 양쪽에서 아주 죽어나가요. 이거는 받지 마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받더라도 잘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안전한 신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